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딱풀 6월 30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광화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큰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총선이 끝나면은 항상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서로 협상을 해서 원구성이라는 걸 합니다. 국회의장단도 뽑고 상임위원장단도 뽑고 그렇게 하죠. 좀 밀고 당기고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은 결국은 절충점을 찾아서 원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법사위 가져가고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17개 정보위, 국회 정보위는 좀 부의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을 뽑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제 못했습니다. 지금 부의장 정진석, 통합당 몫의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풍년이 났죠. 재선 의원들까지 막 상임위원장이 어제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성자가 독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국회가 참 희한하게 굴러갈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기 전에 황당한 보도 내용 하나를 전해드리고 여당 독식 조간 기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탁현민 기억나시죠? 청와대 어전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치중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5.18 기념식도 그렇고 항상 퍼포먼스를 앞세우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익은 하나도 없는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대화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나중에 실익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허황된 약속만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몰매를 맞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그 탁현민이 이번에는 얼마 전에 청와대 어전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서 다시 돌아갔죠. 자, 탁현민의 6.25 유해쇼 이겁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죠. 6.25 유해 싣고 온 비행기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비행기 사진이 하나 있고 제목은 6.25 유해 싣고 온 비행기가 아니었어? 이렇게 물음표를 쳤습니다. 부제는 청와대 탁현민이 관여한 6.25 70주년 기념식 입단 구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설명은 좀 사진이 흐리게 보였겠지만 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울공항 행사장 비행기에서 내려지는 유해들, 비행기에서 이제 유해들이 쫙 내려지죠. 그러면서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봉안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군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사실 다른 비행기로 미국에서 송환된 후 이 사진 속 비행기로 옮겨진 뒤 이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것이 사진 설명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25일에 한밤중에 정부가 1시간 넘게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 그 유해를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운구한 그 행사였습니다. 왜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운구를 했냐 하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서 6.25 때 전사한 유해, 미군 유해들을 반환받았는데 그 중에서 DNA 감식을 해보니 147구는 한국군 유해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돌아온 그 기구한 사연이 있는 그런 유해들이죠. 그런데 그 유해를 운구한 공중거북이, 이 공중거북이가 있었는데 공중거북이의 영상을 이렇게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동체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죠. 그리고 유해를 기체에서 꺼내오는, 가지고 나오는 일일이 의장단이 이 유해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개식 행사로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고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온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내용의 영상을 유해를 모셔온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KC-339 동체에 직접 상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해를 모셔온 공중급유기 동체에 직접 상영을 했다. 그런데 기획된 쇼였습니다. 정치 쇼였습니다. 그날 행사에 사용된 공중급유기는 유해를 송환해온 미국에서 건너온 태평양을 건너온 그 급유기가 아닙니다. 공군이 보유한 동일 기종의 다른 항공기였습니다. 이 공중급유기 다른 항공기에 이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 참전용사 유해를 실제 운구에 사용한 그 공중급유기에서 꺼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성남공항에 대기 중이던 다른 공중급유기에 유해를 옮겨 실은 겁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유해를 모셔온 공중급유기 동체에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쪽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방역 문제 때문에 뭐 유해를 모시고 온 기체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자, 당장 쏘를 위해서 정치 쏘입니다. 이건 정치 쏘입니다. 70주년 맞아서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헌신을 잊지 않는다. 참전용사, 전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보수청에도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치 쏘를 위해서 참전용사의 유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유해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탁현민이 청와대 여진비서관으로 돌아와서 첫 대규모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마저도 정치 쇼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 눈속임이 있었을까? 이거 뿐일까? 이것은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 쇼를 해서 국민들을 현혹을 할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린 이 국회 여당 독식 문제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길 잃은 야당, 황교안 학습 효과 때문에 속수무책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든 신문의 오늘 일면 톱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이죠. 가장 눈에 확 들어온 일면 톱 제목은 한국일보였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보여드린 그 기사 내용이죠. 공룡 여당이 다 삼켰다. 그런 제목이 있었고 다른 조간신문들도 모두 다 일제히 여당 독식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여당 독식 국회 열어젖혔다. 여당의 독식한 국회 열어젖혔다. 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988년 이후에 상임위를 한 정당이 독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간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조선일보 내용은 상임위원장 독식 거여 공수처까지 밀어붙인다. 밀어붙이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도구가 되죠. 그래서 밀어붙일 텐데 저는 어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를 방해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신속하게 출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당의 견제장치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야당의 견제장치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마 그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릅니다.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진보 성향의 언론도 이 거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또는 우려 섞인 그런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성자 독식 국회, 강렬하고 좀 강렬하게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성자 독식 국회, 총선에 이겼다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죠. 경향신문도 진보 성향이죠. 잘해도 못해도 이젠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잘해도 못해도 이제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책임이죠. 이제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4시간 동안 긴급위원총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는 보이콧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했죠. 그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독재를 하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수당이 억제를 벌였다. 이것은 오히려 통합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을 보고 가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기회를 찾겠다. 이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딱풀 생각에서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로 나가는 거죠. 장애로 나가는 건데 이것은 한교안 학습 효과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교안 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도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지만 그 수단이 국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총선에서 코로나 때문이든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한데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딱풀의 생각은 한 서너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공수처 설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으면은 그 공수처를 왜 지금 이렇게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 동안 집거한 후에 밝혔던 투쟁 방향이 있죠. 국정조사입니다. 윤미향 국정조사, 또 대북 외교 실패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한 대목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의 조직적 불법 개입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미진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국회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거대 여당이 반대하면은 국정조사는 열리지 못하죠. 열리지 못해도 야당 차원에서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부담을 느낀 단독 국회 운영에 부담을 느낀 여당에서도 협상 카드로 국정조사 중에서 뭐 한두 가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락을 야당에서 깔아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때 이런 국정조사 카드를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차분차분 하나씩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